지금 통장에 있는 돈 그대로 두면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환율이 1,500원만 돼도 1억의 실제 가치는 7천만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3천만 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15년 넘게 자산 흐름과 위기 신호를 연구해 왔는데요. 이런 숫자가 보이기 시작할 때는 늘 같은 결말이 나왔습니다. 준비한 사람은 살아남고 준비 안 한 사람은 전부 뒤처졌어요. 뉴스에서 환율이 1,400원을 넘었다는 소식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겠지 하며 넘기시죠. 문제는 환율이 오르는 건 단순히 숫자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생활비, 저축의 실제 가치, 앞으로의 노후 계획 전체가 흔들리는 신호예요. 오늘은 환율 위기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투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확인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큰 욕심 없이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통장에 현금도 어느 정도 있는데 뉴스에서 환율 얘기만 나오면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하세요. 그런데 정작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변에 물어봐도 다들 얘기가 다르고 인터넷 찾아봐도 용어부터 어려우니까 결국 그냥 두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통장에 있는 돈이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손 떼기엔 불안하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하자니 더 잃을까봐 두렵고요. 이게 바로 지금 많은 분들이 느끼는 현실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경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73세이신데 평생 저축하며 모은 돈이 통장에 9천만 원 정도 있으셨습니다. 아들 결혼 자금 도와주고 남은 돈이었는데 이걸로 앞으로 20년은 써야 한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작년부터 마트 갈 때마다 장바구니 물가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같은 돈으로 사오는 물건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물가가 오르나 보다 했는데 뉴스에서 환율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누구는 달러를 사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금을 사라고 하고 또 누구는 그냥 예금이 제일 안전하다고 하더랍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이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올 때가 많았대요. 9천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건 아니지만 앞으로 몇십 년을 이걸로 살아가야 하는데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죠. 그분은 6개월 동안 그냥 고민만 하고 계셨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요. 은행 가서 물어볼까도 생각했는데 괜히 복잡한 상품 권유받을까봐 그것도 망설여졌대요. 그러다 지인 소개로 상담을 받게 되셨고 그때 처음으로 환율 위기가 단순히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내 돈의 실제 가치와 직결된 문제라는 걸 실감하셨답니다. 상담 후에 그분이 한 선택은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전체 자산을 한 번에 다 바꾸거나 위험한 투자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9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 정도만 달러와 금으로 나눠서 보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원화 예금으로 두고요. 3개월이 지나고 환율이 더 올랐을 때 그분은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전체 자산 중 일부라도 환율 변동에 대비된 자산이 있으니까 뉴스 볼 때마다 가슴 졸일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완벽한 준비를 하려고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환율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신호는 이미 나타나고 있고 그 신호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됩니다. 2달러를 준비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돈이 많이 풀리면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건 경제학 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느낄 수 있는 현실이에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바로 환율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해외여행 비용이 늘어나고 결국 우리 생활비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죠. 연구 결과들을 보면 통화 공급이 급증한 나라들은 대부분 환율 상승과 물가 상승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실제로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국면에서도 달러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자산,
가치 하락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화는 떨어져도 달러는 그대로였으니까요. 그렇다면 달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은행에서 외화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 뱅킹으로도 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낮을 때 조금씩 사모으는 방식이 좋아요. 한 번에 큰 돈을 바꾸지 말고 몇 달에 걸쳐 나눠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환율 변동 리스크도 줄일 수 있어요. 김영철님이라는 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0세이신 그분은 2년 전만 해도 달러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평생 원화로만 저축해 오셨고 은퇴 후에도 통장에 있는 돈으로 생활비를 쓰시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답니다. 특히 손주들 용돈 줄 때 체감이 확실했대요. 예전엔 10만 원이면 손주들이 좋아했는데 요즘은 1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마트에서 장 봐도 똑같았어요. 예전에 5만 원이면 일주일치 장을 봤는데 지금은 7만 원을 써도 부족하더랍니다. 그때 그분은 생각하셨대요. 내 통장에 있는 돈도 가만히 두면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고요. 마침 은행에 갔다가 직원분한테 환율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환율이 1,3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원화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설명을 들으니 그제야 심각성을 느끼셨답니다. 그래서 결심하신 게 통장에 있던 8천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을 달러로 바꾸는 거였어요. 처음엔 환율이 내려가면 손해보는 거 아니냐며 망설이셨는데 직원분이 이렇게 설명해 줬대요. 달러를 사는 건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자가 아니라 원화 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보험이라고요. 환율이 지금보다 더 오르면 달러 가치도 같이 오르니까 손해를 막을 수 있고 설령 환율이 내려가도 원화 예금은 그대로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설명이었죠. 그렇게 1,500만 원어치 달러를 샀는데 환율이 1,400원일 때였어요. 처음 몇 달은 환율이 조금 내려가서 후회도 하셨대요. 괜히 샀나 싶었다고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환율이 1,450원까지 올라갔고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답니다. 뉴스에서 환율이 또 올랐다고 하면 예전에는 불안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안심이 되더래요. 내 자산 중 일부는 달러로 보호받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1년 넘게 달러를 보유하고 계신데 환율이 오를 때마다 그때 준비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세요. 물론 달러로 바꾼 돈으로 당장 뭘 사거나 쓸 순 없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였던 거죠. 여러분은 혹시 달러를 보험처럼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달러를 투기 수단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위기 시 자산을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불안한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현금이 필요한 진짜 이유. 달러도 결국 화폐입니다.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돈이죠. 그런데 만약 달러마저 흔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가 대표적이에요. 미국 경제 자체가 흔들리면서 달러에 대한 신뢰도 함께 떨어졌죠. 그때 사람들이 찾은 게 바로 금이었습니다. 금은 정부가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캐내는 자원이죠. 그래서 어떤 정부가 망해도 어떤 화폐가 무너져도 금은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이게 금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수천 년 동안 인류는 금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나라의 연구 자료를 보면 경제 시스템 불안이 커질수록 금 수요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화폐를 믿지 못할 때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게 금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과거 금융위기 때 주식과 부동산이 흔들릴 때 금은 버팀목 역할을 했어요. 금 가격이 오르면서 금을 가진 사람들은 손실을 상쇄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숙님이라는 분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68세이신 그분은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 보험금으로 받은 1억 2천만 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어요. 아들, 딸은 각자 가정이 있고 혼자 사시면서 이 돈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했거든요. 은행 예금으로만 두기엔 불안하고 그렇다고 주식 같은 걸 하기엔 나이도 있고 위험 부담이 크다고 느끼셨대요. 친구 중 한 분이 금을 추천하셨는데 처음엔 금이 뭐가 좋은지 이해가 안 되셨답니다.
금을 사봤자 그냥 들고만 있는 건데 이자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경제 뉴스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은행들이 망한다는 소식, 주식이 폭락한다는 소식,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니까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결심하신 게 전체 자산 중에서 3천만 원어치만 금으로 사는 거였어요. 금 통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조금씩 샀는데 그램당 7만 원 정도일 때였습니다. 처음엔 이게 맞는 건가 싶었대요. 금을 산다고 해서 당장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돈으로 예금을 했으면 이자라도 받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드셨고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뉴스에서 경제 위기 이야기가 나와도 예전처럼 공포스럽지 않더래요. 설령 은행이 문제가 생겨도 원화 가치가 떨어져도 주식이 폭락해도 내가 가진 금은 그대로 가치를 유지할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실제로 그 후 1년 동안 금 가격이 그램당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랐고 그분의 3천만 원은 3,400만 원 정도 가치가 됐어요. 물론 그분은 금을 팔 생각이 없으셨어요. 금을 산 이유가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였으니까요. 지금도 그분은 금을 계속 보유하고 계시면서 나머지 돈은 예금과 달러로 나눠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분산해 두니까 어떤 뉴스가 나와도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적이라고 하세요. 금은 단타로 접근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오래 가져가며 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자산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를 가지고 계신가요? 만약 없으시다면 금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위기 국면에서 자산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 지금까지 달러와 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자산을 한쪽으로 몰지 않는다는 원칙이에요. 달러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금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원화 예금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게 적절히 섞여 있어야 균형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달러는 원화 위험을 막아주지만 미국 경제가 흔들리면 달러도 영향을 받습니다. 금은 시스템 위험을 막아주지만 평소에는 이자나 배당 같은 수익이 없어요. 원화 예금은 생활비로 쓰기 편하지만 환율이 오르면 가치가 떨어지죠. 이렇게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분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율로 가져가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다만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방식은 이래요. 생활비로 쓸 돈은 원화 예금으로 두고 나머지 자산 중에서 일부를 달러와 금으로 나누는 겁니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를 외화와 금으로 가져가는 게 적당하다고 봅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지 마세요. 시간을 나눠서 단계적으로 옮기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매달 조금씩 달러를 사고 또 몇 달에 걸쳐 금을 사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환율이나 금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락해도 평균적으로 안정적인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어요. 첫째, 주변 사람들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달러로 얼마 벌었다더라, 금이 곧 폭등한다더라, 이런 이야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투기가 아니라 자산 보호니까요. 둘째, 단기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환율이 어제보다 10원 올랐다고 해서 당장 달러를 더 살 필요는 없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위기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극단적인 선택이에요. 모든 걸 달러로 바꾸거나 금에 몰빵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요. 둘 다 좋지 않습니다. 균형이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자산을 공격적으로 키우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켜야 할 시기라고 느끼시나요? 60대 이후라면 대부분 키우기보다는 지키는 게 우선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이 돈으로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위험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달러와 금을 일정 비율 보유하는 건 바로 그런 전략이에요.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게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들어서 필요한 자산 관리 방식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 방법.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원화를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자산은 조용히 깎여나가요. 환율이 오르는 건 숫자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 통장 속 돈의 실제 가치가 줄어드는 겁니다. 잘못된 상식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모으기만 하면 언젠가는 지켜진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도 가치가 떨어지면 결국 손해예요. 1억을 모았는데 그 1억의 실제 구매력이 7천만 원 수준이 되면 모은 게 무슨 소용인가요? 올바른 자산 관리는 뭘까요? 위기 신호가 보일 때 미리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환율이 1,400원대를 오가고 전문가들이 1,5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예측하는 이 시점이 바로 그 신호예요. 아직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앞으로 올 위기에서 자산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뭘 할 수 있을까요?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내 자산을 점검하는 겁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그 중에서 생활비로 쓸 돈은 얼마인지, 나머지 돈은 어떻게 관리할지요. 종이에 적어보셔도 좋고 머릿속으로 정리만 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 단계는 은행 가서 외화 통장 하나 만드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통장 만들었다고 해서 당장 큰 돈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일단 만들어두고 환율 보면서 조금씩 사 모으시면 됩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만 달러로 바꿔도 1년이면 600만 원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환율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어요. 금도 마찬가지예요. 금 통장이나 금 펀드 같은 상품이 있습니다. 은행에 가면 직원분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처음부터 큰 돈을 넣지 말고 매달 조금씩 적립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금 보유량이 늘어날 겁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환율이 지금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금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조금씩 시작하는 게 답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이경수님, 김영철님, 박정숙님 모두 처음엔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작게라도 시작하셨고 지금은 그때 준비하길 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실 수 있어요. 마무리. 다음 영상에서는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숫자, 신호들을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지표를 봐야 하는지, 어떤 뉴스에 주목해야 하는지 실전 팁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혹시 환율 때문에 불안하셨던 경험이 있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